그래서 우리가 늘 알리는 미국의 비선 실세 낸시 펠로시 그렇게 만나보기 힘들다고 하는 그분을 우리 문 대통령이 만난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이분한테 그냥 존경심이 막 요즘 생기네 갑자기. 근데 이런 태도를 보여주시니까 내가 기자라면 이상하다고 의문을 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하다 분명히 왜 이전의 대통령들이 하원 의장과 이런 식으로 만난 적이 없었는데 왜 낸시 펠로시부터 만났고 이게 굉장히 미국 내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니 제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기자라면 뭐지? 라는 의문을 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아무도 의문을 안 품어요? 아니 정상회담 1박 2일 중에 둘이 만나는 시간은 30분도 안 두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 만나는 게를 전부 다 몰아놓고 지금 낸시 하원 의장을 가자마자 처음 만나서 그러니까 그 이상한 거잖아요. 솔직히 이상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거야. 그리고 네. 그 다음에도 내일 오전 내내 부통령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기자라면 왜 그런 거예요?라고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데 왜 아무도 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네. 뭐지 걔네들은? 네. 한미 정상회담인데 우리만 정상이고 쟤네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비정상회담입니까? 조금 그래. 드립이 좋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낸시 펠로시 만나는 부분에 대한 기사를 머니투데이가 썼어 또 이 와중에. 아니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같이 간 기자들이 합해서 그냥 한 번 내는 이런 기사입니다. 네. 네. 미국 하원 지도부 만난 문 대통령 바이든 대북 정책 성공하길. 또 우리 대통령의 그 성향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문 대통령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정교한 대북 정책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선 북미 대화 조기 재개가 관건인 만큼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북 관여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대통령은 늘 내가 중재했어 이렇게 나서는 분이 아니고 그렇죠. 당신이 물밑에서 다 하셨지만 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을 앞에 내세우는 참 이게 이런 대단한 분이 분이야, 진짜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내가 안 했어도 내가 했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황교안처럼 내가 그 백신 내가 다 했어. 했어. 내 백신 내가 다 받아왔다 막 이러면서 저는 이제 농담이에요, 여러분.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국정 철학을 이어가는 경영을 하고 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고 중요한 내용을 하지만 10만이 안 되잖아.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했으면 지금 지지율 70% 나와도 이상한 거거든. 그렇죠. 낮은 거거든. 근데 우리가 10만이 안 돼. 그럼에도 묵묵히 우리 할 방송만 열심히 하잖아. 네.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하지 않고 꾸준하게 할 일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야. 문 대통령은 뒤에서 욕은 안 할 텐데 송 작가님은 방송 꺼지면 욕하잖아. 특히나 집에서도 똑같은 거야. 가정에서도 똑같아. 아버지가 아침 7시부터 나가고 밤 11시까지 안 들어오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어오는 줄 알고 언제 우리는 월세 지르고 면하나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큰 대의가 있기 때문에 네. 앞에 있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 자, 그리고 문 대통령이 나 누구랑 얘기하니?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안 아까 말씀드린 거, 그 결의안이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의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 의회 관심과 지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듣고 고맙다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의회에다가도.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꾸 일본 얘기 꺼내 죄송합니다만 일본 쪽 기사에는 뭐라고 났냐면요. 네. 싱가포르 회담 계승이라는 말 앞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변죽만 올렸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화당을 깠다는 거야. 그때 왜 우리나라의 뉴욕타임즈인가? 그 기자랑 한 그 인터뷰 그거를 갖다가 그거 한 것 같은데. 그거를 갖다가 인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일본 기사 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해왔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강경한 어조로
비난을 했고 이 비난을 통해서 미국 의회에 특히 민주당에 메시지를 전했다. 그에 대한 화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트럼프를 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이 협상에 대한 어떤 그 진전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불만 내지는 문제점은 지적을 한 걸로 미국 측이 알아듣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회담의 내용을 그대로 대폭 수용한 상태를 그동안 민주당이 방해했던 상태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그 체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민주당의 단독 법안이 아니고 공화당과 트럼프가 추진했던 거를 계승하겠다는 차원, 그걸 받아서 더 확대하겠다는 차원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기사가 얘기했던 대로 공화당의 반대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문 대통령이 지금 반대초 전기차 배터리 생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문 인력의 육성 그리고 교류를 위해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등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특혜를 달라 이렇게 의회에 요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왜냐면 우리 기업은 특별하니까. 그렇죠. 지금. 네.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좀 관련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20일이 됐잖아요. 또 늘 20일 되면 또 이게 나오대. 뭐예요? 올 5월 달 수출이 전년도 대비 55% 상승을 하면서 또 한 배 반을 팔았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4월 기록을 또 갱신했다. 석유화학이 150%, 수출 잘 자동차가 140%.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진짜 엄청나다. 대박의 대박입니다. 네. 이 상승 곡선이요. 끝도 없이 이 각도가 거의 이제 막 천정 뚫고 올라가게 생겼어요. 네. 아니, 매달 상승률, 수출 상승률을 계속 올려오는, 이게 뭐 14개월 연속인가 그렇더만. 이 코로나 상황하에서 11개월인가 뭐 이 그래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산업들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백신 수급을 비롯한 보건안보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 기대한다 얘기했고, 이 중국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국이자 한반도 문제 관련 중요한 협력 대상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다. 네, 예, 아직까지 우린 중립이야. 네, 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싫어도 중국의 물건을 안 살 수가 없어요. 없죠. 네. 생필품이나 뭐 저가의 플라스틱 제품,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무기를 잃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야. 히토류나 반도체를 갖고 중국이 뒤흔들어 버리면 오히려 1년, 2년 후에는 무역 협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개성공단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온라인 상담 설명회를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모종의 메시지를 지금 흘려주고 있어요. 16개 업체가 지금 새로운 수출 관련된 상담을 한다고, 온라인 상담을 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와. 이제 앞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게 개성공단에 생산한 걸 한국산으로 안 쳐줬어요. 또 그렇죠. 북한산으로도 안 쳐줬어.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품이 미국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이 활로를 못 열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개성공단을 더더욱 확대를 해갖고, 왜냐면 지금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된 부지의 10%, 10분의 1밖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 개성공단 전체를 확대 재생산해갖고 이 생산기지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하게 하면서 북미 관계도 개선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하고 경제 제재도 풀어주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쪽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건 진짜 대박인데요, 진짜. 순서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개성공단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거 우리나라에 팔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큰 이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결국은 해외에 수출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만들어낸 저렴하고 우수한 제품을 누가 아니, 세계가 다 원하겠지만 당연하지. 특히나 지금 이거를 눈독 들이는 사람들은 미국 수입업자들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와, 진짜 대박이네. 여기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옛날 이명박근혜가 써왔던 수십조짜리 MOU하고는 차원이 다른 다른 겁니다. 차원이 지금. 다르다, 이거는. 와. 이런 거를 분석을 좀 해줘 보라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 과거사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대통령은 딱 이거예요. 우리 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면서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실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한일 그 과거사 문제가 제일 첫 번째니까 니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는 답 가지고 와야지 그 다음인 그렇지. 기후변화나 코로나19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니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해줄 거야. 전제 조건은 뭐다? 니들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해답을 가지고 와.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내가 여기 와서 이 얘기 했으니까 굳이 뭐 만나서 회의를 하라는 등 뭐 이런 거 억지로 자리하지 마. 일본한테 뭐 같이 뭐 잘 지내라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말. 나 얘 얼굴 알아. 나 근데 안 좋아해. 자꾸 소개팅 자리 만들지 말라니까. 제일 싫어. 씨, 나 싫다고 그랬는데 소개팅 자리 만들고. 싫다는데 왜 자꾸 만나라 그래? 대박. 이걸 화장을 하거든지 성형을 하고 하든지 재산세 증명을 떼오기 전에 안 만날 거야. 지금 우린 이렇게 지금 챙기고 있는 거지. 왜 이 고급진 언어를 그렇게 퀄리티를 낮춰버려요? 그런 건가? 자, 어쨌든 이런 우리 말씀을. 가장 중요한 문제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 거 있잖아. 왜 우리의 입장을 밝혔는데 니들이 확고한 입장을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자꾸 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대화부터 우리가 해야지 딴 걸 할 거 아니니? 라고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진짜 대단한 박근혜랑 너무 비교가 된다. 그러면서 자랑을 안 한다. 지금 이게 박근혜 때 이걸 했으면 통일 대박이 드디어 현실이 됐다는 둥. 진짜. 아우, 천박해. 유대한 영도력으로 우리 한민족의 위상을 세웠네. 위상을 세우고 일본에게 쓴소리 했네. 번영을 했네. 국가 위상을 높이고 에휴. 일본을 콧대를 꽉 짓밟아줬네. 아니 이런 거 못 써? 옛날에 많이 써봤잖아. 주어만 바꾸면 되잖아. 주어만. 아, 맞네. 그때 연습 다 했으니까 지금 주어만 바꿔서 그냥 쓰면 되잖아. 근데 그게 그거- 그렇게 쓰기 싫어가지고. 근데 쓰기 싫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책도요. 쉽게 쉬운 언어로 막 읽힌 책만 읽어 버릇하면은 학술적 용어나 조금 학문적 깊이가 있는 책들은 못 읽어요. 어려워서.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평소에 어떤 생각과 어떤 글들을 자주 접하느냐에 따라서 이해 능력이 사실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구사하는 언어를 딱 듣고 있으면은 이분은 한마디 한마디가 미사여구라든지 쓸데없이 들어간 말이 단 1도 없어요. 너무 적어 씨. 너무 함축적이고 너무 단어가 적은데 근데 이명박근혜가 썼던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봐요. 걔들은 딱 1차원적인 단어만 쓴다고요. 네. 그러니까 격차가 엄청난데 중요한 건 저는 기레기들이 문 대통령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명박근혜 길들어졌으니까. 네. 뭐. 그리고 소위 그리고 수준도 말해서 뭐 딱히. 진보 유튜버들 중에서도 저는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오면서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를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같은 가격인데 소정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철국
네. 라는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자라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하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세요. 디테일로.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뭐 미국 상원 하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화당에선 반대할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연합뉴스에 또 이게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서 하원 같이 문 대통령 방미 환영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를 했다. 야, 니네들이 기사 썼어요, 연합뉴스 씨. 네. 무슨 메멘토야? 자기네가 써도 까먹고. 이 대통령끼리 정상회담을 하는데 어. 미국 의회가 상하원이 나서서 초당적으로. 어서 오세요. 어. 반갑습니다. 어. 정말 국빈이십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보여준 거야 이거는. 아니, 이런 기사를 어떻게 이렇게 숨겨놓고 아니 있으면서. 무슨 지금 영국 수상이나 메르켈 총리가 오면 이런 거 해줄 것 같아? 아유, 절대 안 하죠. 이런 거 왜 해? 딴 사람이 오는데. 시진핑 오면 이거 해줄 것 같아? 스가 때는 했나? 아이고. 이런 것들을 좀 이게 국뽕스럽게 좀 써봐봐봐.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진짜, 아이고. 에휴, 참. 제드래곤이 왜 화를 내겠어요? 수준 높게 못 쓰고 너무 질 떨어지게 쓰니까 짜증을 내는 거 아니야. 자, 예. 민주당 소속인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하고 마이클 맥콜 공화당 간사, 외교위원회 내 아테 소위위원회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의원장, 그 다음에 스티브 셰벗 공화당 간사, 이 사람들이 다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한미 동맹을 기념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다음 주제인데 좀 땡겨와서 얘기하자면 순서를 좀 바꿀게요. 지금 이러한 잠깐만요. 그러면은 요까지만. 예.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축하하고 양국 간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이 계속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분명한 신호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